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싸움을 열심히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도 별로 없어요, 다들. 김병준이하고 전원책입니다. 한 사람은 문재인 쪽과 가깝다고 족보로 따져야 될 사람인데 어느 날 적진에 와서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고 노무현의 정책실장, 부총리 임명까지 된 사람이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TV 평론하다가 한국당 조강특위위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싸움이 붙어가지고 해촉을 하니 어쩌니 싸움을 붙었습니다. 자, 둘 다 한국당과는 별 관계가 없는 객들인데 어느 날 객들이 와가지고 주방에서 주모를 하고 또 이 식당에서 손님을 상대해서 주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들을 가립니다. 자, 그러면 원래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다 뒤로 빠져 있어요. 왜? 식당이 좀만 있다 망할 거니까 괜히 망하는 식당에서 우리가 하다가 망했다 하지 말고 식당이 망할 때는 자들 때문에 망했다 하게 뒤로 다 빠져 있자 하고 원래 식당 멤버들은 주인부터 다 종업원까지 뒤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객들 둘이가 와서 한 사람은 주방을 한 사람은 손님 상대하면서 떠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둘 다 쓸데없이 목소리가 큽니다. 그 목소리 클 필요도 없는 사람이 좀 있으면 6개월만 있으면 한국당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나 하고 다 고개를 갸웃갸웃 기억해내기도 어려울 사람들이 지금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싸움이 싱겁기 거지였고 저 둘이 도대체 주인도 아닌 사람들이 뭘 때문에 저리 싸우는가 남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김병준 이 비대위가 조강특위 외부위원인 전원책에게 비대위 결정을 따르라고 공개 경고한 뒤 이를 거부하면 전원책을 위촉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원책은 최근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비대위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제 비대위는 아마 하다가 지친 것 같아요. 원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뭔 거대한 욕심이 좀 있고 나도 어디 한번 큰 자리로 가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 건데 이 하다 보니 이게 당이란 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끝발이 좋은 것도 아니고 판공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맨날 여기 가도 욕 처먹고 저기 가도 욕 처먹는 비대위원장 원래 내 색깔도 아닌데 남 집에 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가짜로 해봤자 이 식당이 내 것도 아니고 이제 지친 것 같아요. 한 2월 달쯤 전당대회를 하고 집에 가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월 전으로 비대위 활동을 끝내고 전당대회를 열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자, 그런데 전원책이 제대로 된 쇄신 없이 성급하게 전당대회를 치러서는 안 된다고 2월 전당대회 불가론을 말을 하면서 이 반발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원책을 영입한 뭐 김병준이 뭐 직접 했는지 누가 또 전원책을 데리고 왔는지 그건 뭐 알 바도 없고 별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쨌건 김병준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전원책을 한국당의 이 당협위원장들을 좀 바꿔치워야 된다. 쇄신하는 모양을 갖춰야 된다는 목적 하에 전원책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책은 일회 수술을 하려고 투입된 원포인트 릴리프지요. 수술 한 번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전원책이 이래 떠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전원책은 빨리 당협위원장 수술 날짜 잡아주라 해서 그때 얼마 날리고 그러면 20%만 날리라 하면 암을 20%만 돌이내면 되고 다 날리라 하면 다 날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본인이 정권을 쥐고 이렇게 들어왔느니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원래 정당에 있다 보면 정당이 혼란할 때는 가끔씩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최고위원도 맡고 당대표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정당들이 막 해체 분열돼서 다시 또 통합되는 저런 과정에 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총선을 전후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뭘 맡은 사람이 이제 막 우쭐합니다. 내가 이게 됐는데 팔자에도 없는 내 어깨에 큰 힘이 실려 있다는 식으로 쇼를 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 좀 아는 사람은 그럽니다. 그거 몇 달 가겠노? 그렇게 그냥 설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시키는 대로 하고 오거나 아니면 하지 말거나 하는 게 답이지. 그게 뭐 될 것처럼 뜨던 만큼 나중에 창피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 몇 사람한테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모르고 떠듭디다. 그러다가 나중에 온갖 정말 우사를 하면서 물러납디다. 그래서 이 정당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나보면 지도 사람이고 내도 사람이고 참 뭐 사투리나 쓰고 말하는 거 보면 허술하고 저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그냥 통째로 먹어버릴 수 있겠다 싶지만은 그래도 이 그물에서 놀아본 그 흔히 가락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요. 그런 거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어눌해 보여도 의당팔입니다. 당수가 8단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좀 한 사람들 우습게 보면 그건 크게 당합니다. 제가 볼 때 전원책 변호사는 뭐 직접 출마도 안 해봤을 거고 정치를 뭐 하려고 시도는 옛날에 뭐 정당에 가고 뭐 했지만은 제대로 안 해봤지요. 그래서 정당을 좀 우습게 보고 국회의원 하는 사람을 좀 우습게 본 것 같아요. 국회의원 하려 하면 동네 논두렁 전기라도 타고나야 되는 탁월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와, 감히 저런 논두렁 전기도 뭐 못하고 난 놈이 하려 하느냐 해서 아예 하려고 안 하지요. 그런데 그 큰 소리 빡 쳤잖아요. 내 손에 다 이렇게 달려있다. 투쟁성 없는 놈, 뭐 웰빙, 뭐 좋은 데서 계속 당선된 놈 다 날리겠다 했어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보고 웃지요. 전 변호사, 그게 그리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김병준도 처음에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커다란 쇄신을 하려고 큰 소리 쳤잖아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뉴스 브리핑에서. 방송 나가서도 이야기했어요. 백스나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왜 적고 앞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고, 그리고 한국당이 앞으로 이 공천을 할 때 절대 이렇게 배제해야 될 부분과 꼭 해야 될 부분을 그 기준만 정해놓고 당신 손으로 뭐 누구를 자르니 죽이니 하는 욕심을 아예 안 가지면 된다. 그 기준만 정해놓고 빨리 풀고 던져주는 게 낫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뭐 한 개 맡았다 싶고 기자들 찾아오고 전화 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당의 중진들 밥 먹자 하고 이러면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 두 사람 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큰 소리 쳤다가 남의 집에 와서 주인장 없는 집에 와서 식당 맡았다고 한 사람은 주방에서 한 사람은 홀에서 큰 소리 치다가 이제 먼저 주방을 맡아서 쓴맛 단맛 다 본 김병준은 그나마 세상을 좀 알았어. 2월 달에 빨리 정리해주고 나가겠다 하는 거고 이제 뒤에 와가 아직도 기가 살아있는 전원책은 홀을 맡아서 무슨 소리냐. 홀은 내가 다 장하겠다. 그 확실히 좀 물갈이를 하고 가려면 한 6월쯤에 전당대회를 해라. 조강특위위원 오래 하고 싶은 거죠. 홀 장악을. 재밌거든. 연락 오는 사람도 많고 힘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분도 또 한 달쯤 지나면 나도 빨리 갈란다고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방과 홀에서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빨리 그냥 주인 오라 하고 넘겨주고 가자. 아니다. 우리가 좀 더 해야 된다. 그래서 홀이 말음이 안 드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주방장이 홀 서빙 책임자 잘라버리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요. 자, 전원책은 쫓겨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통보를 받았지요. 자, 어제 김병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강특위위원을 할 때는 비대위 회의를 거쳐서 임명했는데 자르는 거는 별도 규정이 없으니까 내가 니 잘렸어 하면 니는 잘린 거다. 그러니까 주방장이 홀 서빙 저거 잘라 하면
잘린 거다. 어차피 주인도 없는 집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던 전원책이 체면을 구겼고 김병준이 대권 도전을 하려고 저런다라고 이제 이 반격에 나섰는데 또 이럴 때 보면 두 사람이 짜고 싸우나 싶기도 해요. 김병준이 그런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니죠.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죠. 그런데 현실을 보니 이 바닥에서 내가 버틸 바닥이 아니다라는 현실 인식을 좀 한 걸로 보이는데 전원책은 또 그런 부분을 아예 그냥 확대 해석해서 김병준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길을 가다 보면 소도 마주치고 개도 마주친다. 김병준이 나를 대신할 대타를 구해가며 남 뒤통수나 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치평론가 시절부터 입이 걸쭉하던 전원책이 이제 조강특위 위원을 맡으면서 전원책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쟤처럼 아예 완전히 걸쭉하게 해버리면 그걸 또 가리지 않고 다 공정하게 까면 아무도 그런 거를 하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전 변호사가 이 완전히 걸쭉하지도 못했고 또 가려가면서 깠지 완전히 공정하게 까지도 않아서 그래도 한 자리 시켜줬는데 덜 까인 사람이 결국은 가서 우사할 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 출신의 김병준은 은행이 신중한데 자, 그는 이날 굉장히 의외로 강경한 말을 전원책을 상대로 냈어요. 자, 친박과 탈당파 모두가 2월달 전당대회를 강하게 주장하는데 이제는 관리인에 불과한 비대위가 아니라 집주인들이 집을 정비해야 된다. 이게 지금 한국당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식당 주인이 식당을 직접 경영하겠다.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 할 정도로 비대위 빨리 문을 닫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책이 속도 모르고 이러는 거죠. 김병준은 2월달까지라도 나 좀 하게 해주라. 전원책이 니 고마해라. 네가 자꾸 떠들면 2월달이 아니라 11월달 중에 우리 쫓겨날 수 있다. 주방이고 홀이고 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전원책이 정권을 위임받았다면서 밖에서 데리고 들어간 또 이 조강특위 외부위원들이 있죠. 자기 밑에. 그러니까 이 사람 데리고 전원 사퇴하겠다. 이러는데 사퇴하면 겁먹을 게 아니라 그래 잘 갔다 고생했다 돈은 못 준다 이제 이럴 거예요. 자, 이러면서 오세훈도 황교안도 마치 전대를 하면 출마할 것처럼 하다가 요즘 한국당에 발을 살짝 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황교안 전 총리는 6일 한국당 의원 10명과 만찬 약속을 잡았지만 사흘 전에 개인적 사정 때문에 연기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적극 소통하자고 그러다가 갑자기 날짜를 미루자 했고 못 잡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오세훈도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불쑥 입당하기가 어렵다 하면서 사람들은 벌써 입당을 했을 거다 생각했는데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 임기가 12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12월 중순에 이제 그 원내대표 선거를 먼저 하고 그게 끝나고 정리가 되고 나면 곧바로 1월 말이나 2월 초에 전당대회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요. 자, 여기에서 지금 황교안이나 오세훈 또 기타 등등 뭐 원희룡도 포함될 거고 지금 자기의 꿈이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부분은요. 자기 손에 흙탕물을 묻히기 싫고 정권에 찍히기도 싫고 이것저것 찝찝한 것도 좀 있고 이러면 그냥 정치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보수가 포효하고 어려울 때 자기가 온몸에 피도 묻히고 고춧가루도 묻히고 하면서 희생을 각오하고 뛰어들 그런 용기가 없으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고고한 백합이다. 너희들이 나를 그냥 조용히 감아 태워서 모셔가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이 한국당이나 보수 정당으로는요, 일단 보수 내부의 통합을 어떻게 하는가.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어차피 뭐 바른미래당에 올 사람 한 너댓 명밖에 없을 거고, 이제 나머지는 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원진의 애국당은 어떻게 할 거냐. 기껏 그 정도고, 또 장외의 이 태극기 세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정도지요. 근데 이 간단한 통합, 어떻게 보면 큰 덩치도 아니에요. 이런 덩치들과의 통합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조차도 고민인 정도면 그 이후에 벌어질 총선, 대선까지의 큰 전투들을 지금 안에서 벌어진 내부 반란이나 분열도 지금 수습할 능력이 없는데 앞으로 주요한 적과 생사를 건 총선 전투와 궁극적인 대선 전투를 어떻게 치룰 거냐. 그래서 흙탕물 튀기를 걱정하는 사람, 황교안, 오세훈, 뭐 원희룡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냥 정치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지금까지도 없이 왔는데 다만 빨리 한국당이 이제 비대위를 종식하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식당의 주인들이 중에 지분이 있다는 사람들이 격투기 대회를 한번 해서 그 중에 파워가 좋은 사람이 당을 차지해서 이제 한국당 스타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웰빙을 이야기를 하고 무슨 투쟁력이 있니 없니 SNS를 이야기를 하고 무슨 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한테 주문을 할 때 선수가 소화해낼 수 있는 주문을 코치가 해야 돼. 왼손잡이한테 자꾸 말이야 그 오른손을 쓰라 하고 아웃복스한테 인파이터를 하라 그러면 헷갈려가지고 머리 생각하다가 그냥 한 방 맞고 KO 당합니다. 이제 한국당에 많은 주문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잘 싸울 놈, 옛날에 어쨌든 잘 싸울 놈이 당을 빨리 차지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정권과 각을 세워서 투쟁을 해라. 그럼 보수 통합은 어떻게 하냐. 그건 가다 보면 된다. 잘 싸우는 놈이 잡았어. 잘 싸우면 지지율 올라갈 거고 지지율 올라가면 저절로 오지 마라 해도 다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정리해 가야지 이걸 머릿속에 각을 잡고 기준을 세우고 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보수의 가치 혁신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냐. 그거요. 총선 전까지 방법 없어요. 총선 한 6개월 때나 가서 이제 정리가 좀 돼가 지지율도 한 30%나 35쯤 가야 이제 그때 이기기 위해서 어찌하나 가는 거지. 그걸 지금 쇄신해서 어떻게 간다. 자꾸 되지도 않을 주문들을 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자기 대선 후보는 어떻게 하냐. 아, 그거요. 그거 해먹고 싶은 사람 많이 있으니까요. 될만 하면 또 몰려들 거고 되지도 않을 만 하면 하라 해도 안 할 겁니다. 지난번에 봤잖아요. 안 될 선거가 얼마나 어렵고 인물도 없는가. 그러니까 자 비박이든 친박이든 친이든 뭐 전부 다 모여서 이제 체력도 그동안 잘 놀았잖아요. 한 몇 달 김병준이한테 던져놓고 이제 싸움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싸워가면서 잘 싸우는 사람이 장땡으로 가야지 별 방법도 없다라고 봅니다. 자, 한국당에서 오늘 쫓겨난 김동연 영입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걸 듣고 길을 의심했습니다. 자, 김동연은 박근혜 정부 때도 요직에 있었어요. 자, 이 사람 좋은 데 많이 다녔어요. 자, 2002년에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을 했고 또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노무현 정권 때 여러 가지 기획도 좀 담당했다. 그리고 세계은행 선임 정책관으로 가 있다가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을 했고 자,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서는 또 인수위의 전문위원으로 갔어요. 참 기재주 좋아요. 2002년에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을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관료가 대선이나 이런 시기에 꼭 핵심적인 부분에 이렇게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때 대통령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그 다음에 국정기획수석실 국정과제비서관을 거쳤어요. 그리고 이
이명박 정권 말기에 기재부 2차관이 되었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 들어와 가지고 국무조정실장을 했습니다. 장관급.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총장을 하다가 또 문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재부 장관 부총리가 됐어요. 정권을 노무현 정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 좌우파 정권을 넘나들면서 계속 출세를 해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관료가 이 청와대나 더 나아가서 인수위 이런 데 깊숙하게 들어갔다는 것은 줄을 댔다라는 걸 의미하지, 가만히 일 잘한다고 누가 전화 와서 데리고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 생리가 그래요. 그래서 관료 중에 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한 5% 정도만 이럽니다. 나머지 관료들은 그냥 불이익 안 발라들라고 인맥 쌓는 정도지,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길트는 사람은 관료 중에도 별난자들이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이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동연에게 러브콜을 보냈다는 겁니다. 2016년 자기가 대표 권한 대행으로 김동연을 우리 당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다. 이 나라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부총리의 지혜를 빌려달라고 영입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양반 또 왜 저러나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가 어제 김동연이 교체가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에는 한국당이 김동연이 영입에 들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확산되고, 자, 그래서 한국당은 최근에 김동연이는 뭐라 안 하고 국회에서 장하성만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실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또 김동연이가 저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도 이렇게 여권에, 그 보수 여권에서 또 배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정진석 의원이 명백하게 잘못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경제 위기는 아니다면서 정진석이 잘리기 직전에 국회에서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발언을 했어요. 참, 문정권에서 해먹을 것 다 해먹고 가면서 또 문정권에다가 또 싸놓고 가는 그런 특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차피 이 정권에서 팽당하니까 이젠 저쪽에 듣고 싶은 이야기를 잘해준다. 그런데 한 달 전쯤에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에 나와서 심재철을 상대로 해가지고 너 돈 똑바로 썼냐는 식으로 협박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때 김동연은 다른 김동연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문정권 밑에서 마치 문정권의 경제가 뭐가 되는 양 적당히 장하성이하고 싸우는 척 하면서, 그러면서 문정권이 마치 뭐 경제를, 좌파 경제가 아니라 전문가 경제를 할 것처럼 속이는 역할을 1년 이상 수행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드캅, 굿캅에서 문정권의 굿캅 역할을 수행해와서 결과론적으로는 문정권을 지금까지 끌고 온 사람이에요. 경제 부분에서.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희생양이 필요하니까 본인하고 장하성이 바뀌면서 이제 또 한국당 쪽에 썩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문정권에 대단한 경제 노선을 놓고 투쟁을 하던 것처럼 해서 이제는 마치 한국당에 갈 것처럼 그 안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또 김동연도 썩 그 구미에 맞는 뉘앙스의 말을 던지는 거, 이거 아주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진석은 이제 이 좌파 이데올로그들과 작별을 하시라 그러면서 이들에게 고개 숙이지 말고 자기가 과거에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는데 아주대 총장을 버릴 수 없어서 안 왔는데 지금 지혜를 빌려달라. 웃기고 있어요. 굶어 죽어도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망할 바에야 김동연이한테 지혜를 빌려요? 이러니 한국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이제는 좌우도 더 못 가게 해야 돼요. 예, 좌쪽에서도 버림받고 우측에서도 버림받는 걸 보여줘야 관료가 이렇게 정권을 넘나들면서 하는 게 없어집니다. 제가 심재철 의원한테 하는 거를 보고요, 질려버렸어요. 이거는
정통 관료의 역할의 한계를 넘어서고 마지막까지 문 정권에 잘 보이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동연이 만약에 한국당 입당하면요. 그 데려간 사람 제가 매일 요구를 하겠습니다. 꿈 깨지 말아요. 세상에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요. 전부 저쪽에 가서 부역하다가 또 이쪽에 또 오게 됩니다. 관료들은 이쪽 저쪽 부역할 것 없이 관료답게 처신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